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직무 배제라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미추를 뽑아서 저 자리에 올릴 때부터 온갖 무리를 일으키는데도 자르지 않고 놔뒀던 이유가 어차피 이 짓을 벌이기 위해서였으니까 놀라울 건 사실 전혀 없죠.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번 달이냐 다음 달이냐 차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장기간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배제의 이유라고 드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어요. 어차피 앞으로 며칠간은 이 내용이 모든 뉴스를 덮다시피 할 테니까 오늘은 그 비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빠르게 정리해보죠. 에미추가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라는 것은 엄청 주절주절 늘어집니다만 내용은 한 6개 정도로 모아집니다. 검사로서 사건의 당사자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다. 재판부, 그러니까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 사건 관련 감찰을 방해했다. 감찰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 총장 대면 조사를 방해했다.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등장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먼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다. 이건 최근 얘기가 아니라 201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윤 총장은 이때 검찰총장이 되기 전이죠. 이때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과 만났기 때문에 비위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시비냐는 말은 일단 논외로 하고, 이때 JTBC가 고소인이었는데 JTBC는 중앙홀딩스가 주주고 중앙홀딩스의 회장이 홍석현이므로 결과적으로 사건 관계자와 만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냥 대주주일 뿐이라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이 자리는 둘이 무슨 밀담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였고 사건 관계 이야기를 하던 자리가 아닌데다가 당시 검찰총장이던 문무일에게 보고까지 했던 거리입니다.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무일이 지적을 했어야 되는 사안이고, 당시에 문무일이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넘어갔다면 문무일을 같이 비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할 것이 아닌 다음에야 이걸 지금 윤석열이 당시에 비위를 저질렀다고 묵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비위가 있었다면 문무일이 눈을 감아준 게 되잖아요. 둘째, 판사를 사찰했다. 불법 사찰이라고 하니까 막 판사 집에 도청장치 설치하고 미행하고 이랬던 것 같죠? 그렇게 들리라고 워딩을 저렇게 쓰는 겁니다, 일부러. 이 내용은 이래요.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정보를 정리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맡았던 주요 사건, 가족관계, 세평, 전부 한국법조인대관이나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만천하에 공개된 내용을 이 사람은 이렇다더라, 이런 판결을 내렸다더라, 이걸 정리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름이 뭐다,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 이런 걸 누가 정리하면 그걸 사찰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공소 유지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판사가 어떤 방향성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당연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검사라고 부릅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그건 공판검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소송을 맡긴 변호사가 패소하고 나서 미안합니다, 판사가 어떻게 나올지 검색을 안 해봐서 준비를 하나도 안 했네요. 그러면 그래요, 저 판사 이름을 네이버에 한번 쳐보는 건 불법 사찰이죠, 이러면서 고개 끄덕거리고 넘어갈 겁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받은 게 누구냐? 이 자료는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이 됐는데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은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이자 에미추의 최측근인 심재철이라고, 국회의원 심재철이랑 다른 사람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얘기했었어야지, 받아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재판부 사찰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에미추는 물론 이 문서의 내용이 뭔지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뻔히 알겠죠. 셋째, 감찰을 방해했다. 검언 유착 의혹, 결과가 다 나와서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윤석열 찍어내겠다고 무리하게 프레임을 짜서 억지로 덤비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나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한모 검사는 좌천만 3번에 출퇴근까지 감찰받는 신세죠. 웃긴 건 한모 검사만 좌천시켰지 한 검사를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인간은 아직도 차장검사로 잘 근무 중이에요. 추는 여기다가 대고 진상 확인이 아직 안 되어서 그렇다,
않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지가 윤석열에게 씌운 의혹도 진상 확인된 게 없죠. 너무 설명하기 긴 사건이라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검색만 한번 해보셔도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찰은 원래 검찰총장이 배당하는 겁니다. 감찰부가 지 마음대로 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윤 총장은 지 혼자서 시작해버린 감찰을 중지시키고 이 사건에 대해서 강도 높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수사를 하라고 했다고 해서 감찰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글쎄요, 받아들여지세요?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도 비슷한 억지예요. 한명숙 사건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징계하는 부서인 감찰부에 배당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면 그 다음엔 뭔가요? 징계 시효가 지났다니까? 그래서 민원인이 수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고, 징계 시효는 진작에 끝났고, 수사 절차는 인권 문제니까 인권부에 배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애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을 꺼낸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꺼낸 거지. 법조계에서도 이건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의심 가면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넷째, 감찰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 여기서 이제 진짜 코미디가 시작됩니다. 검언 유착 타령을 하면서 사건을 몰고 가려고 했는데 이 감찰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돼버립니다. 공개가 안 되면 계속 윤 총장이 잘못했다고 몰아가면 되는데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불상자가 공개를 했어요. 그걸 윤 총장이 했다고 억지를 쓰는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치던 뻥카가 이것 때문에 드러났고 결국 윤 총장에게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감찰은 애초에 윤 총장이 배당한 게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들이 한 거예요. 지들이 그냥 했다고. 대검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총장이 이 공개 루트를 알 수가 없다고. 지들도 누군지 아직도 몰라서 계속 성명불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상자니까 그냥 윤석열이다. 예? 다섯째, 본인의 감찰, 총장 대면 조사를 방해했다. 우선 대검은 이게 무슨 감찰인지 그 내용도 몰라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비밀이라 공개를 못한대요. 원래 검사 감찰은 진상 확인 단계에서는 서면, 감찰 단계에서는 대면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감찰 규정에는 대면 감찰을 하려면 상당한 징계 처분의 요건이 있어야 하고 행정 절차 법에도 그 내용과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단 대면으로 한다. 이유는 말 못한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지금 감찰 근거라는 게 신문기사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뭐 솔직히 신문기사라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마지막 여섯째, 이 부분이 최고의 코미디예요. 추의 인생 작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아니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 자기 끼워달라고 조사기관에 전화 넣었습니까? 그냥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지지를 받았다고 뭐 어쩌라는 건데. 지들도 이게 치졸하다는 걸 알았는지 거기에다 이런 단서를 달아요. 여론조사에 포함됐는데 능동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뭐 어쩌라는 건데. 전화해서 막 항의하고 욕하고 왜 내 이름을 함부로 여론조사에서 사용하냐 이러고 따지는 게 그게 더 이상한 짓 아닌가요? 국정감사 때 나는 사회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방안을 생각하겠다고 했다고 그걸 무슨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자빠졌는데 정치가 봉사냐? 봉사 이꼴 정치냐? 니들이 하는 꼴을 보세요. 누가 봐도 봉사가 아니에요. 니들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 폭탄, 월세 폭탄, 바이러스 폭탄, 북괴 폭탄에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봉사냐고. 그리고 퇴임 후에 방안을 생각하겠다는데 생각도 못하냐? 퇴임 후에 뭐 하실 겁니까? 질문을 받고 봉사할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더니 여기다가 인격이 미숙하다는 둥, 교양이 없다는 둥, 이거 다 쟤들이 실제로 한 말입니다. 그냥 쫄아서 꽥꽥대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다면 계속 언제나처럼 한 발 느리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만 벌써 쟤들은 난리가 났어요. 린학연 공개된 혐의에 경악했다. 아니 거의 1년간을 니들이랑 싸우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처음 보고 경악했으면 어디 다른 우주에 다녀오셨습니까? 그리고 입한국에도 입 딱 닫고 마치 지는 이 일에 관련이 없는 양 모른 척하고 있는 대령통씨, 윤 총장은 인면권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지키겠다 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대령통은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권 독립을 위해 법이 보장한 검찰총장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잘라버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조용히 있는 거죠. 자르고는 씹고 잘랐다고 독재자라고 욕먹기는 싫고 가만히 있다가 추가 이 광란을 멈추고 나면 슥 끼어들어서 우리 사회의 질서가 어쩌고 저쩌고 검찰개혁이 어쩌고 저쩌고 텅 빈 소리 몇 개 떠들다가 지 사람으로 채우겠죠. 왕좌의 게임이라는 소설 겸 드라마 초반부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탈영병을 잡아서 영주가 직접 처형을 해요. 그리고 아들에게 자기가 직접 형을 집행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선고를 내린 사람이 직접 검을 휘둘러야 한다. 그자의 눈을 보고 유언을 직접 들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그자는 그 선고를 내릴 자격이 없는 자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